이 주식을 평가하는 판단 기준이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기업의 배당금을 관리하는 방법이 중요한 기준이 이제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주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기업이 어떠냐, 이 기업의 주가가 어떠냐 평가할 때 배당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바이백은 이제 조금 뒤로 물러서는 사회적 혐오 이야기까지, 왜냐하면 법인세를 낮춰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바이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격차를 두게 되니까 조금 혐오까지도 뭐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있었고, 대부분의 이제 기업 배당금은 계속 지불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바이백은 거의 다 중단된 상태죠. 일부 대형 몇 개 빼고는. 그리고 대형 은행주는 대부분 바이백을 중단한 상태고, 그죠? 그렇게 되면서 현금이 많은, 그러니까 자본 보존이 많은 기업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백이라는 거는 재무적인 의미 없는 자본 수익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묘사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위기로 몰고 간 원인이라는 게 뭐냐면 자본금을 빼서 계속 주식을 사서 태워버렸잖아요. 없애버렸으니까, 주식수를 줄이면서. 위기 때 현금이 없게 만든 원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업 경영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배당금이 가장 중요한 어떤 신호 역할을 할 걸로 이제 월가 쪽에서는 좀 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S&P 500 기업 중에 45개 기업이 배당금을 삭감하거나 중단시킨 상태고요. 근데 바이백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제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대부분 대기업, 거대 기업들이 차지했고, 2019년 작년 기준으로 해서 S&P 500의 상위 20개 기업이 3,250억 달러를 바이백으로 썼어요. 이 돈은 전체 바이백의 절반, 좀 편중되긴 했죠. 그렇지만 작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많이 쓴 걸 수도 있고, 그 중에 이제 25%는 여기에 전체 25%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인텔, 페이스북이 이렇게 좀 차지했죠.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배당주 관련해서 현상을 한번 살펴보면, 경기 침체 플러스 저금리 환경,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고배당주, 배당 수익률이 좀 좋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시장 대비 수익이 부진하잖아요. 특히 리츠 같은 경우는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죠. 그래서 경기 민감 섹터에 들어가는 이러한 고배당주가 시장 대비 수익이 부진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고배당 기업들 대부분 이제 배당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죠. 그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지속 가능 기업이 좀 더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지금부터 해서 배당을 삭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이 좀 더 이제 주가 면에서도 고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부익부 빈익빈 차이가 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상당히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봐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특히 고배당주,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 같은 경우 있잖아요.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자 해서 정말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최근 3년 동안의 영업이익이 업트렌드 상승 추세에 있는 거, 계속 영업이익이 늘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빠른 최근 2분기의 영업이익이 이 트렌드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최근 5년 EPS가 계속적으로 플러스인 상태. 그러면서 계속 올라오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년 연속 배당금을 증가시켰던 기업들. 이렇게 하면 몇 개 기업이 안 나와요, 잘. 이거를 잘 적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좀 걸러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스크린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스탁로 같은 데 가셔가지고 오퍼레이팅 인컴 나오는 거 쭉 보시고, 최근 2분기 그 숫자 보시고, EPS 보시고, 배당금 증가시켰는지 이것만 봐도 정말 보수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멘텀이 좋은 것 중에 52주 신고가 치는 ETF들 보니까 전부 다 이런 ETF더라고요. 대부분 종목들 ETF. 종목이 좋았던 ETF들이 다 52주 신고가 친 ETF가 다 해당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그 신고가보다 많이 올라간 게 지놈이에요, 지놈. 얘가 이렇게 세더라고요. 결국에는
바이러스 관련해서 유전자의 어떤 변형, 조작, 뭐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ETF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수수료가 비싸긴 한데 이 ETF 바닥에서 보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죠? 52주 신고가 치고도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변동이 많아요.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이런 종목들은 보시다시피 지금 얘가 최근 자료거든요. 제가 뽑은 건데 그 etf닷컴에 있는 1위 기업은 거의 다 팔았어요. 팔고 지금 1.3%밖에 안 남았죠. 이렇게 매매가 액티브 펀더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 오면 그냥 빨리빨리 그냥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액티브 쪽에 테마형 이런 거 보시면 잘못해서 etf닷컴이나 etfdb.com에서 들고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잘못 사면 얘들한테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요. 상황을 잘 보고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온라인 리테일 ETF. 이 ETF 같은 경우가 iBuy라는 이 ETF는 글로벌 온라인이라서 이것도 52주 신고가를 넘어섰죠. 이 ETF 같은 경우도 종목 변동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건데 첫 번째가 지금 말했던 웨이페어. 얘가 순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요 상위 3개 종목 그 버블 이야기할 때 그 종목들이 상위에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수익률도 좀 높은 것 같고요. 여기에 뭐 페이팔, 넷플릭스, 스티치 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순위가 여기는 지금 스탬스가 지금 1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그죠? 1.7% 상당히 빨리 바뀌어요. 종목 이런 그 테마형 ETF, 액티브는 빨리 바뀌니까 ETF 보고 참조하신다고 해도 좀 늦을 수 있으니까 좀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여기 또 오시얼스 글로벌 인터넷 자이언트 ETF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인터넷 기업인데 여기도 글로벌 자이언트니까 뭐 아마존부터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52주 넘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첫 번째 알리바바로 바뀌고요. 아마존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2,400 가니까 좀 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많이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어제 언급했던 FDN 이 인터넷 ETF도 아마존이 8.46이죠. 여기는 그대로 조금 더 좀 늘었고요. 페이스북 여기는 좀 그렇게 빨리 안 바뀌는데 3위가 이제 넷플릭스고 여기는 페이팔이 들어가 있죠. ETF도 52주 신고가 가는 것 중에서 종목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